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올라와 결혼한 여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은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푸른 들판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로 소문났고,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우리 자매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3살 위에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야무졌죠. 저는 언니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챙겨줬거든요. 학교에서 누군가 저를 괴롭히면 언니가 나서서 해결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저에겐 언니가 영혼 같은 존재였죠.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항상 웃음이 넘쳤어요.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 마을을 벗어나 더 큰 세상을 볼 거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라고요. 어머니는 늘 바쁘셨지만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특히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들곤 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언니와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시골길을 걸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기도 했어요. 그때는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순수하게 즐거워할 수 있었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언니와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공부에 더 열중했고 저는 여전히 노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이 돈독했어요. 언니는 제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곤 했고 저는 언니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분을 풀어주곤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언니는 전교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언니가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갈 거라고 믿었죠. 저도 언니를 따라 열심히 공부했지만 언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드디어 언니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였어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죠. 모두가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너희의 인생이 바뀔 거야. 언니가 서울로 떠나는 날 저는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니가 부럽기도 했죠. 저도 언니처럼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언니는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길을 닦아놓을 테니 넌 그 길로 따라와. 3년 뒤 저도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어요. 비록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죠. 이제 우리 자매 모두 서울에서 살게 된 거예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언니가 있어 든든했죠.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다양한 경험도 했죠. 언니는 저보다 학업에 더 열중했지만 주말이면 꼭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죠.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졸업을 앞두고 우리 자매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언니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반려자를 만났어요. 언니의 남편은 사업가였고 제 남편은 회사원이었죠. 결혼식은 고향에서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셨죠. 부모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2딸 모두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 것 같다고 기뻐하셨죠.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폐암 말기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었어요. 언니와 저는 번갈아가며 고향과 서울을 오갔죠. 회사 일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치료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어요.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1년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꼭 잡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너희가 내 자랑이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을 남기고요. 장례식은 고향 마을에서 조용히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와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주셨죠. 그제서야 아버지가 마을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모두가 아버지의 선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설득에 응하셨어요. 너희가 있는 곳이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머니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강인하셨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셨고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죠. 그 시간만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언니 부부는 그 즈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커져갔죠. 언니의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았고 언니도 열심히 도왔어요. 저희 부부는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모두가 바빴지만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언니 부부의 사업이 크게 성공했어요. 대형 계약을 따내면서 회사 규모가 갑자기 커진 거죠. 언니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도 편하게 모실 수 있고라며 좋아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언니는 점점 바빠졌고 가족 모임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전화도 뜸해졌죠.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였죠.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 자금이 필요한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망설임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매니까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언니의 사업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하지만 점점 저희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네 언니한테 방금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빨리 죽어야 집안이 풀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언니가 그런 말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다음날 저는 곧바로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의 집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죠. 언니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언니 어젯밤에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언니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술에 취해서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 빚도 많이 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제서야 언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 유명한 무당집에 갔었다고요. 거기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집안이 풀리고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지만 사업이 계속 안 풀리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해요. 나도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젠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엄마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언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그리고 점쟁이 말 같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절박해. 이대로 가다간 모든 걸 잃을 것 같아. 집도 회사도 모든 걸. 저는 언니를 꼭 안아줬어요.
어릴 적 언니가 저를 안아주던 것처럼요. 언니,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우리 엄마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모시고 갈게. 언니 사업하느라 힘들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언니를 돕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언니에게 보냈고 주말에는 언니의 회사 일을 도왔죠. 남편도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됐어요. 언니의 빚은 계속 늘어났고 저희 가정 경제도 점점 어려워졌죠. 게다가 언니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엄마의 보험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얼마나 돼?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물어봐? 제가 따져 물었죠. 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해졌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언니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언니의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뒤틀려버린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엄마를 더욱 신경 썼어요. 혹시라도 언니가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엄마에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저희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죠. 당신 언제까지 언니 뒷바라지 할 거야? 남편의 불만이 커져갔어요. 결국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니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가 파멸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우리 가정도 이제 한계야.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약속 기억나?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언니, 이제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돈은 더 이상 줄 수 없어. 그리고 제발 엄마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통화를 마쳤어요. 그 후로 언니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죠. 언니와의 연락이 끊긴 후 저는 언니의 소식을 직접 듣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졌죠. 하지만 얼마 전 들은 이야기는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언니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언니의 근황을 전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언니는 그동안 점점 더 미신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특히 그 무당의 말을 맹신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엄마가 죽어야 집안이 풀린다는 말을 한 무당을 찾아가 대판 싸웠다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하고 영 끊을 뻔했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대요. 하지만 그 무당의 반응은 정말 어이없었다고 해요. 뻔뻔하게도 난 그렇다고 말만 했을 뿐이야. 그걸 가족에게 알린 건 당신이잖아 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들은 언니는 더욱 화가 났겠죠. 당신 이런 식으로 살지 마. 라고 외치며 점집을 나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무당이 언니를 다시 불러세웠다고 해요.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돼. 부적이라도 하나 써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서 부적을 건넸대요. 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부적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적을 받은 후로 언니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아무리 해도 안 풀리던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회들도 생겼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니의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언니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사정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밤새 연구하기도 했죠. 그 결과로 조금씩 사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이 모든 것이 그 부적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네요. 사업이 잘 풀릴 때마다 역시 그 부적이 효과가 있었어.
라고 말하며 기뻐했대요. 심지어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언니 남편의 노력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언니는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미신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언니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니 그것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미신이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언니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남편의 노고를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생긴 균열이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언니와의 관계가 여전히 서먹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죠. 엄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셨어요. 언니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밤낮으로 바빠져 엄마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 나서서 모시기로 한 거였죠. 처음에는 언니도 미안해하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언니 남편이었어요. 언니 남편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처제? 나야. 형부. 언니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형부.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네 언니 때문에 연락했어.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언니를 도와달라니 또 사업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형부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네 언니가 최근에 장모님 앞으로 된 사망보험을 엄청나게 가입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형부는 한숨을 쉬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언니가 여러 보험사를 통해 엄마 앞으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보험 금액도 엄청났죠. 처음에는 그냥 장모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그 금액이 커지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와이프 핸드폰을 봤는데 그 무당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봤어. 형부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 무당이 보험금을 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말하더라고. 와이프는 알겠다고 대답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언니가 엄마를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엄마를 돌보지 못해 미안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언니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형부, 그럼 어떡하죠? 우리가 뭘 해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부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와이프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했는데 그러면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네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죠. 다행히 엄마는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언니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했어요. 알겠어요, 형부. 제가 언니를 만나볼게요. 다행히 엄마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안전하실 거예요. 하지만 언니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형부도 동의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도 최대한 와이프를 설득해 볼게. 그리고 미안해. 이런 일로 너희 자매 사이에 더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에요, 형부. 오히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언니를 돕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평화로운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상의했어요. 어떻게 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 다음날 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언니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죠.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언니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피곤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어요. 오랜만이네. 언니,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언니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우리는 잠시 날씨와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곧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언니, 최근에 엄마 앞으로 사망보험을 많이 들었다면서? 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니. 왜 그랬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너무 절박했어. 사업이 계속 안 풀리고 빚은 늘어가고. 그 무당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게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어.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건 범죄라고. 엄마를 생각해봐.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흐느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먼저 그 보험들을 모두 해지해야 해.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리고 언니, 그 무당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사람 말 듣지 마.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았어. 정말 미안해. 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의 사업 문제, 가족관계,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언니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정말 고마워.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언니가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어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말? 그래, 좋구나.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머니는 분주히 움직이시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셨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7시쯤 됐을 때 언니가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어머니가 반갑게 언니를 안아주시면서 그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준비하신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모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언니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하더니 점점 편안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역시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정말 좋구나. 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시골에서 살 때의 추억들,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들, 우리는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죠.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엄마는 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엄마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걸 알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중요해. 그 순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컥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언니의 사업 이야기, 제 직장 이야기, 엄마의 근황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죠. 밤이 깊어갈 무렵 언니가 일어섰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언니를 배웅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언니가 떠난 후 저는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정말 행복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언니와 저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언니의 사업 상황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남편이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죠. 언니도 남편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요. 어느 날 언니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드디어 큰 계약 하나 성사됐어. 이제 조금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축하해 언니. 형부랑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 후로 언니의 사업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직원도 몇 명 고용할 수 있게 되었죠. 언니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피곤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이 돌아오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죠. 너희들 우리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볼까? 남편들 빼고 우리끼리 말이야. 언니와 저는 놀란 듯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각자의 삶에 바빠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정말요, 엄마?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이제 네 언니 사업도 안정됐고 너도 휴가 낼 수 있잖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여행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두가 신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결국 우리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행 준비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자주 만났어요. 여행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죠. 엄마는 특히 신나하셨어요. 두 딸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뜨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리는 이른 아침에 공항에 모였어요. 엄마는 여행 가방을 꼭 붙들고 계셨고 언니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저는 여행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름을 오르고 바다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매 순간이 소중했죠. 특히 저녁에 숙소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느 날 밤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언니가 말했어요. 아빠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저도 덧붙였어요. 맞아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면서도 그 여행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어요. 우리 가족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죠. 지금도 가끔 그때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웃음 짓곤 해요. 그리고 다짐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추억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함께 웃고 울고 사랑하면서요.